안녕하세요 여러분, 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GTQ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보고 오셨듯이 일주일 만에 GTQ 자격증 2개를 딸 수 있나 없나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첫 번째로 취득 계기, 두 번째로 베이스, 세 번째로 공부 기간, 네 번째로 합격 점수, 다섯 번째로 공부 방법, 여섯 번째로 이제 제가 느꼈던 점과 이제 꿀팁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취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화장품 BM 쪽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려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한다 라는 말씀들을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이게 나도 이걸 할 줄 알아야 만약에 정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힘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해서 따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의 베이스는 정말 0에 가까워요. 그냥 포토샵이 있고 일러스트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나 뭐 그런 것도 진짜 모르고 정말 완전 노베이스 상태였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2학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험 준비 들어가서 시험을 일주일밖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24일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 미친 척하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둘 다 신청을 했어요. 좀 욕심이었거든요. 유튜브 보면 일주일 만에 일러스트 따고 포토샵 땄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끝나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2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놀랍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갑자기 그때 패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대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은 53점으로 떨어졌고요. 일러스트는 73점으로 붙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 2개를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이만큼 많이 내가 알 수 있었고 점수 이 정도 받았다는 거에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나 더 했으니까 물론 포토샵까지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테지만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 공부 방법 말씀드릴 텐데 왜 이제 포토샵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디자스님 영상을 되게 참고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디자스님 영상을 봤는데 뭔가 좀 알아듣기가 제가 어렵고 뭔가 조금 디테일한다기보다는 훅훅훅 넘어가는 느낌이 세더라고요. 배속을 좀 낮췄는데도 말이 빠르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우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은야스님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은야스님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제 세팅하는 거 하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시는데 이제 생략을 안 하셔요. 항상 하던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리마인드 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겠죠? 어떻게 포토샵 일러스트를 같이 공부를 했을까? 일단 첫째 날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은야스님의 영상을 그냥 하나씩 봤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일단은 한번 쭉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보면 이제 하루가 거의 끝나요. 왜냐면 제가 모르면 다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냥 거의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틀째 돼요. 이틀째 날에는 이제 조금 아는 게 좀 생긴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금씩 따라가고 중간에 막히면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쳐보면서 단축키나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두 번째 날이라 해서 완전 다 따라하고 그러지 못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 나가다가 여기서 내가 막히네 라는 부분부터 더 열심히 다시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3일차에는 이제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따라가게 돼요. 그 어려웠던 부분도 이제 버벅이긴 하는데 이제 하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디테일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 다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영상을 틀어서 듣고 따라하고 재생하고 듣고 따라하고 재생하고 그냥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3일차에 하고 나니까 이제 4일차에 내 자신을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1번, 2번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아서 혼자 풀어봤어요. 이제 또 이게 따라하는 거랑 혼자 해보는 건 완전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걸 딱딱딱 캐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영상을 보면서 확인할 때 거기를 체크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5일차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5일차가 되니까 너무 시간이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포토샵에 일러스트 2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하다가 조금 벅찬 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제 조금 다 알긴 했는데 이제 뭔가 외우고 더 완벽하게 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일러스트는 2달에 한 번, 포토샵은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럴 바에 일러스트를 먼저 따야겠다. 그래서 5번째 날에는 이제 일러스트만 2번 풀었어요. 그 전날까지는 계속 하나만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2개를 풀었어요. 혼자 하고 영상 보고 고치고 또 하나 풀어보고 영상 보고 고치고 이거를 하루 하고 이제 6번째 날, 이제 6번째 날에는 저도 이제 속도가 붙는 거예요. 6번째 날에 아마 만드는데 2시간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턱도 없잖아요. 시험 때는 1시간 반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하다 보면 또 1시간 20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어쨌든 똑같이 2개를 풀었어요. 똑같이 5번째 날처럼 5일째처럼 이제 하고 고치고 하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풀어보고 고치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또 이제 2개 신청을 해놨잖아요. 일러스트는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다 들어와 있으니까 포토샵을 그래도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해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좀 어느 정도 했어요. 좀 이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한 포인트가 안 돼서 거기에 조금 막혀서 해결 못했었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외우고 가야겠야 이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벼락치기처럼 이제 과정도 좀 더 외우고 몰랐던 거 조금 더 체크하면서 해봤어요. 일러스트 한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고 이거는 총 내가 혼자 풀 때는 1시간 40분 걸렸어요. 그래도 20분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가서 2번, 3번만 제대로 풀면 합격할 수 있겠다. 왜냐면 1번은 그러니까 쉬운데 그래도 2번, 3번을 확실히 맞춘다면 1번에 조금 점수를 반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 진짜 1, 2번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3, 4번은 제가 좀 막히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3, 4번을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과정이랑 그런 방법들을 익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공부를 하다 보다 느낀 건데 제가 컴공이었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 일러스트랑 포토샵 그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단순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할 때는 제가 언어를 계속 쳐야 하고 그 실행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랑 포토샵은 제가 일일이 다 손수 작업으로 막 만들고 가져와서 쓰고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 프로그래밍보다는? 그래가지고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완벽하게 제가 다 알진 않으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 이제 반복을 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해보기. 왜냐면 다른 분들을 공부하는 걸 봤는데 영상들이나 이제 글을 봤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는 게 없으니까 반복해서 보고 익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내 그런 루틴을, 생각의 회로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풀 때 이렇게 2번 풀 때 이렇게 3번 풀 때 이렇게 이런 거를 계속 내 몸에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조금 암기하는 편?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를 암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를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모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만드냐예요. 펜으로 제가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붓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도형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아니면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을 조금 변형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더 빠르고 이 모양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코딩으로 따지면 알고리즘을 제가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이라서 솔직히 말하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고 오답을 보면 이제 아, 이게 더 빠르구나.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이제 오답 노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 때 좀 속도가 빠르게 붙게 되었고, 저한테 익었을 때 아, 이제 난 혼자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앉고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혼자 다 안 풀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어디서 내가 막히는지도 느낄 수 없고, 가서 바로 완벽하게 다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먼저 좌절을 좀 느껴봐야 돼. 아,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조금 급박한 상황을 내가 느껴봐야 이제 시험 갔을 때는 그걸 멘탈이 깨지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풀어보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왜 이게 틀렸고 왜 이렇게 안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조금 계속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안에서 진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제가 세팅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세팅값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서 처음 봤을 때 제가 썼던 게 없는 거예요. 도구 여기 막 여기 창에 뭐 있고, 여기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아놨어요. 여기 툴들은 제가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괜찮았는데, 여기 라인이 비어있는 게 와, 못 찾겠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감독관님들이 조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몰랐었더라도 근데 알고 가야 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한 5분은 날린 것 같아요. 솔직히 그 5분이었으면 제가 1번은 더 많이 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게 햄버거거든요. 그 햄버거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제가 눈 같은 걸 이제 넣으려고 했을 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아무튼 세팅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꼭 알고 가라. 은하쌤이 항상 처음에 이제 세팅값 그 설정하는 거를 알려주시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거를 시간 솔직히 일주일에 너무 짧아서 안 봤어요. 한 번 봤어요. 한 번. 딱 처음 한 번 보고 그 뒤로 안 봐가지고 마지막 날에도 슥 봤으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했는데, 이제 그 초반에 세팅값 설정하는 거는 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중간에서 딱 끊기는 거예요, 제 기억이. 그래서 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값 설정을 안 했던 것 때문에 포토샵 할 때가 제일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부도 덜 했는데 세팅값이 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큰일 났다, 제 시간에 풀 수 있을까? 했던 거죠. 저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2개 하다가 선택과 집중을 저는 했거든요, 이제 중간에는. 근데 이게 2주? 한 10일을 잡았으면 아마 둘 다 땄을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10일이었으면 충분히 포토샵도 하고 남을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딸 거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저를 보고서라도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들 때 디테일은 버린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그런 디테일에 조금 각박증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런 게 좀 예민한 편이거든요. 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내 손을 만드는데 못생겼으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쁘게 만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더 공들이게 되거든요. 그 점 하나 찍는데도 막 더 지고 막 하고 막.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어도 제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수능 공부할 때도 모르는 문제 잡고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풀고 돌아와서 다시 보자, 이런 것처럼 일단은 해요. 할 수 있는 게 다 풀고 이제 그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하는 거예요, 디테일은. 그래서 디테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디테일은 많이 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손에 익어서 그런지 2번, 3번은 조금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아쉽지 않게. 시간 분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다가 여기 시간을 너무 허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너무 시간을 쓰고 있으면 이 점수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올 줄 제가 예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분배를 해서 푸는 연습을 하고, 풀다가 시간이 남으면 어디다 배분을 하고, 좀 초과를 했으면 어디서 줄이고, 이 생각을 머릿속에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께 팁을 얻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점수가 45점이에요. 그러면 이걸 5분 빼서 40분 만에 푼다 생각을 하고, 35점이면 30분 만에 푼다 생각하고, 20점이면 15분 안에 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었어야 하거든요. 아무튼 시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GTQ와 GTQI 이 일주일 도전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정말 무리한 도전이었고, 근데 또 성취도 하고 가능성도 봤던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툴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 원래 어떻게 쓰는지 몰랐더라면 계속해서 나는 이거 공부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제가 미친 척 딱 이렇게 2개 다 신청해서 공부를 해봤던 게 되게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니까 겁먹지 말고 시험 보고 자격증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아였습니다.